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1% 내외 상승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금은 동반해서 좋은 시세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 장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날의 지수 불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양시장에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수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종목별 방향 설정 어떻게 해야 될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임성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머니맵 통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 먼저 살피고 종목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명확하게 반도체, 자동차 쪽에 상승불 눈에 띕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특히나 강한 흐름 확인되고 있죠. 삼성전자 mem콘 일정 앞두고 또 밤사이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강세에 힘입어서 주가 강세 2% 가까이 땡겨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 금액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매수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가 5% 가까운 상승으로 코스피 상승의 상당 부분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됐었는데요. 오늘은 시총 1위권부터 10위권 내에서 삼성, SDI, LG, 화한, 약보합 정도 기록하는 것 제외하고는 전반의 강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종목별로 꽤 오른 종목들이 많아서 진입하기 고민되는 분들이 그동안 많으셨을 텐데 그럴 때 딱 적합한 전략으로 종목을 주셨던 아미코젠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주셨던 종목이고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33%, 목표가 가뿐하게 돌파하는 흐름도 나왔었죠. 시장이 관심을 안 둘 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미코젠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일주일 만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주로 가져오는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시장이 좀 관심을 덜 두는 종목들 중에서 악재가 거의 다 나왔고 이제 올라갈 모멘텀이 임박한 종목들 제가 주로 이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는 종목들이라서 계속 관심을 이제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미코젠 이제 저희 지난주 방송한 이후로 좋은 뉴스들이 계속 갑자기 나왔어요. 뭐 어떤 분들은 저보고도 뉴스 나올 거 알고 미리 방송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저는 뭐 전혀 그런 거 제가 알 수가 없고 일단 뉴스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송도 배치 신공장의 준공 승인이 났다라는 네. 내용. 그리고 이 회사에 신공장 2개가 있는데요. 배지와 레진 신공장 2개 예상 최대 캐파 매출액 수준이 이제 기사에 보도가 됐어요. 배지 공장이 3,000억 원, 레진 공장이 1,600억 원. 최대 할 수 있는 규모가 그 정도다. 그리고 신공장 이 제품에 대한 송도 소재 대기업과 수주 협의 중이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방송할 때만 해도 이제 좀 제일 관전 포인트는 사실 이 큰 기업과 수주를 달성하느냐 이게 좀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네. 근데 이 기사에 언급된 대로 만약에 실제로 송도 소재 대기업이면 두 개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셀트리온인데 이 두 기업 중에 한 개와 만약에 수주가 성사가 될 경우에는 이제 2차 랠리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될 때는 시장에서는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양 공장의 최대 캐파를 시총에 반영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양 공장 합산 최대 매출액이 4,5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진은 20%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900억, 순이익은 한 700억 정도라고 보면은 이제 20배 정도 멀티플 준다면은 최대로 1.4조 정도의 시총이 가능한 정도. 지금 4천억대니까 뭐 굉장히 업사이드가 아직 3배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아마 시장은 반영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이제 갈 길이 3배면은 갈 길이 머니까 일단은 오늘은 목표가는 제가 11,000원 정도로 상향을 해드릴게요. 6천억 정도 시총까지는 일단은 지금 모멘텀을 탄 상황이니까 네.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10거래일간 단기 과열 종목 예고로 지정이 돼서 지금 10거래일 동안은 주가가 좀 옆으로 횡보하거나 뭐 약간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구간 중에 매수 기회를 다시 한번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미국의 생물보안법을 발의했던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4월에 갑자기 사임을 한다고 했어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이 생물보안법이 그러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제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나 바이오에 대한 이 그 제한 이런 정책 스탠스는 사실 어느 한 의원이 나가고 들어가고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 우려하실 수 있는데 뭐 사실 이 회사는 생물보안법이 가장 큰 이슈는 아니고 3년 전부터 짓기 시작했던 이 대규모 신공장, 이 바이오 의약품 원료에 대한 국산화, 유일한 국산화 업체 이게 더 큰 포인트였고 생물보안법 이슈는 플러스 알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미코젠에 대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 말씀은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큰 걱정을 했었다면 오늘 아마 이렇게 약보합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나름 이슈를 잘 소화하고 있는 것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상향해 주셨어요. 11,000원으로 대응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 다시 한번 에이스 하겠습니다. 아미코젠 말씀 주실 당시에 지금 하방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열려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라며 포인트들을 잡아주셨는데 확실히 그 어떤 분들보다 빨리 이 종목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후도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자, 아미코젠 기쁨으로 AS에 받고 이제 다음 종목 곧장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잠금 해제 첫 종목이 되겠습니다. 솔브레인, 많은 분들이 아시는 종목이에요. 삼성전자 HBM 수혜주 넘버1이다.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다 교집합 종목이잖아요. 네. 제가 그 방송 초기에 했던 종목이죠. 먼저 그 방송했었던 종목인데 사실 오늘 뒤에 이어 나오는 샘CNS도 방송을 제가 했었던 종목이고 두 종목을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사실 이 종목들이 제가 방송한 이후로 좀 횡보하거나 조금 빠지거나 이런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들이 다시 강하게 올라갈 타이밍이 된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레거시 반도체 업황의 빠른 회복입니다. 네. 지난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로 굉장히 강하게 올랐죠.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포인트는 마이크론은 이번 발표된 실적은 HBM이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폭의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얘기는 레거시 D램 낸드의 업황 회복 속도가 시장이 보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HBM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GTC 행사에서 이제 젠슨왕이 사인을 하기도 하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었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관련 HBM 주식들을 찾아봐야 된다. 이 부분에서 일단 오늘 두 종목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레거시 쪽의 반등. 그러니까 낸드 시장이 회복하면서 업황 자체가 개선되면서 솔브레인을 비롯해서 시장에서 상대적 관심이 조금 멀었던 종목들까지도 끌어올려주고 있다라는 건데 추가적으로 업황 얘기 더 해주시죠. 네. 이게 보시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낸드 수출 금액 차트입니다. 네. 빨간색 선은 단가고요. 파란색 바가 수출 금액인데요. 단가가 계속 올라가네요. 네. 이게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한 게 1월, 2월이고 마지막 차트는 3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월 전체가 아직은 숫자에 반영이 안 됐죠. 네. 근데 단가도 그렇고 수출 금액도 그렇고 이전에 22년 초에 기록했던 고점을 지금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낸드 단가의 상승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설명이 부족하고요. 네. 물량도 같이 회복됐으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D램보다 낸드는 회복 속도가 느릴 거다. 여전히 공급 감산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낸드가 굉장히 지금은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는 HBM만 보시는데 낸드도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당연히 HBM이 가장 핵심은 맞지만 근데 이게 에이직 칩 단으로 내려오면은요. 그 사실 HBM은 그 각 업체별로 커스터마이징 하느냐에 따라서 HBM은 더 적게 쓰거나 효율화가 가능해요. 네. 애플도 HBM을 적게 쓰는 AI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었고요. 근데 낸드는 이게 AI라는 거의 특성은 모든 하나의 행동과 학습한 내용들, 경험들을 계속 다 기억해놔야 되거든요. 이 기억들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돼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야 다음에 이 작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낸드라는 얘기죠. 모든 거를 저장해 놔야 되기 때문에
낸드는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낸드 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AI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낸드 업황이 사실 AI의 어떻게 보면은 더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낸드의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PC나 스마트폰 아직 회복 안 되지 않았냐? 네. 맞는 말씀이지만 사실 AI 쪽이 커지는 거에 따라서 낸드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낸드의 특성이 이제 비휘발성이다 보니까 저장이 중요해지는 시간이 다가왔고 AI도 발달될수록 처음에는 텍스트 위주였다가 이미지, 영상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저장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낸드의 성장도 필연적이다라는 점을 얘기 주신 거고 솔브레인의 업황 중 하나로 꼽아 주신 겁니다.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HBM. 솔브레인 수급 보면 외국인이 지난주부터 정말 공격적으로 사는데 확실히 이제 삼성의 일정 등 엔비디아 일정을 앞두고 좀 수급이 되돌려졌다라는 느낌이에요. 네, 지난주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한 주였는데요. 마이크로 실적 발표도 좋았지만 네. 젠슨 왕의 어프로브드라는 사인, 삼성전자 HBM3E에 대해서 그리고 뭐 기대가 크다 이런 언급 이게 삼성전자를 굉장히 크게 끌어올렸는데 우리나라 외국인이 코스피 역대 순매수 하루 순매수 최대치가 올해 2번이 나왔습니다. 네. 한 번이 2월 9일이었고요. 한 번이 지난주 21일이에요. 3월 21일. 2월 9일은 밸류업 정책 기대감 때문에 1조 9천억을 샀고요. 그날은 삼성전자 위주로 산 게 아니죠. 네. 자동차, 금융 이런 거 위주로. 지난 21일에는 삼성전자만 1조를 샀어요. 이게 역대 최대 순매수 500억 차이로 2등의 역대 순매수를 기록한 건데요. 그만큼 이 삼성전자의 HBM 캐치업 시나리오에 대해서 외국인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었던 지난주였는데 그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보면은 삼성전자 관련해서 추가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그 이르면 9월에 엔비디아의 HBM3E 12단을 단독 공급한다라는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팩트 체크가 안 된 사실이에요. 네. 근데 제 생각에도 팩트가 좀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제 8단까지는 MR 머프 방식, 하이닉스가 쓰고 있는 MR 머프 방식이 좋지만 12단 이상부터는 삼성전자가 쓰고 있는 NCF 방식의 HBM 제조 방식이 더 좋다. 왜냐하면은 12단부터는 웨이퍼 휘어지는 현상 때문에 네. MR 머프는 좀 어려워진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젠슨왕부터 시작해서 이 기사들의 팩트 체크는 아직은 덜 된 내용이지만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어떤 군불대기 이런 분위기가 좀 모아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삼성전자 HBM 밸류체인,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그 관련된 밸류체인들을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할 시기가 됐다. 지금까지는 하이닉스 위주의 어떤 시장 분위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삼성전자 쪽으로 같이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게 이 그림은 뭐냐면 NCF 소재 수입량의 차트거든요. NCF는 이제 삼성전자가 수입하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1월, 2월에 급증을 했죠. NCF 수입량이. 삼성전자가 NCF를 사용해서 HBM을 만드는 생산량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는 HBM을 굉장히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 올해 연초부터. 이거는 이제 사실인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주목해 봐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업황을 둘러싸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언제나 마지막 질문은 왜 수많은 이제 삼성전자 관련한 종목 내에서 솔브레인인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 HBM 밸류체인에서 최대 수혜 기업이 솔브레인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솔브레인은 앞서 낸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반도체 전반적인 소재 기업인데요. 일단 D램, 낸드, 파운드리 모든 분야에서 시각 소재를 삼성전자 향으로 거의 독과점적인 위치에 있는 게 솔브레인이고요. 그리고 HBM에 많이 쓰이는 CMP 공정, 그때 말씀드렸었죠. CMP에 들어가는 그 슬러리는 삼성전자 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게 또 솔브레인이고요. 이게 HBM은 단수가 늘어날수록 CMP 공정도 늘어나야 되고 에천트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 분야에서 소재는 솔브레인이 독과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솔브레인이 삼성전자 HBM이 최대 수혜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솔브레인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 보시는지요? 네, 지난번에 설정해드렸던 38만 5천 원 여전히 목표가는 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말씀 주셨던 38만 5천 원의 목표가를 유지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22만 원으로 자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솔브레인. 넘버 원 종목으로 꼽아 주셨고 다음 삼성전자 관련해서 넘버 투 종목으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꺼내 드셨습니다. 샘CNS, 삼성전자 HBM 수혜주 넘버 2입니다. 샘CNS가 3월 6일 말씀 주셨던 종목이고 최고가 기준 상승률 7.2% 되겠습니다. 조금 오늘 두 종목 다 약간 랜드 쪽에 컨셉을 좀 잡고 오신 것 같아서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포인트, 호실적. 1분기 실적 괜찮을 걸로 추정이 되나요? 네. 이 회사도 솔브레인처럼 일단 주력 비즈니스는 낸드 쪽이고 네. 솔브레인보다도 더욱 낸드에 치중된 회사입니다. 매출 비중이 낸드 쪽이 87%에 달하거든요, 현재. 그래서 지금까지는 23년도인데요. 이게 아직까지는 실적 회복이 안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1분기에는 이 랜드 업황이 지금 1분기에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된 모습이 나올 것 같다. 이 회사가 커버리지 하시는 분이 없어서 컨센서스가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분기 매출이 QOQ로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흑자 전환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랜드 업황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네. 예,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샘CNS 분기별 실적 추이 조금 전에 화면에 나갔던 표에서 윗단은 2023년 12월 이런 식으로 날짜 한 번 더 체크해 주셔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정해서 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신성장 동력. 그러니까 샘CNS 저희 살펴볼 때 약간 낸드, HBM 양쪽 모멘텀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때는 HBM 쪽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드렸어요. 워낙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이번 주총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전 패키징 센터장 분을 영입을 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뉴스로도 이제 언급이 많이 됐는데요. 2월 말자 기사를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센터장 이제 최정혁 센터장님인가요? 예, 이분이 영입을 하기로 되면서 HBM AI 패키징용 세라믹 사업을 키우겠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었고요. 그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최근에 글라스 기판이 화두가 됐었죠. 화두가 된 이유는 기존의 플라스틱 PCB 기판으로는 이 HBM의 단수가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메모리 용량이 커지는 부분에 네. 대해서 점점 열과 압력이 세지기 때문에 기존의 PCB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한계에 봉착한다. 그래서 글라스 기판이 대안이다. 이런 부분들로 화제가 됐던 거 투자자분들 아실 텐데 네. 사실은 세라믹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기사화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리도 세라믹이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와 세라믹이 다른 점은 유리보다 좀 더 내열성이나 내구성이 좀 더 강한 게 세라믹이에요. 그래서 이 샘CNS는 세라믹을 주로 다루는 회사죠. 그래서 이 세라믹 기판에 대해서 유리 기판과 같은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세라믹 기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의 일환으로 삼성전자 패키징 사업부장을 영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포인트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신공장도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로 짓고 있던 것도 기존 사업도 있지만 이 신사업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금 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낸드 쪽 그리고 추가되고 있는 신사업 쪽 모두 다 기대가 되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회파 인지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모멘텀이 있다라는 건데 짤막하게 잡아주시죠. 네. 일단 22년부터 2년간 지금 1,000억 원을 넘게 들여서 신공장을 지금 완공을 하신 상태고요. 네. 상반기 내로 가동이 될 예정이고 이 공장에서 기존 낸드 사업부 플러스 D램용으로 그리고 차세대 말씀드린 세라믹 기판용으로 신사업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파가 3배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던 이 기존 실적의 3배에 감안한 목표가 11,000원을 또 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목표 라인 11,000원 더 유지하고 손절 라인은 5,800원으로 아래 위로 딱 가격 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임성훈 부장과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